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양상이 양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고 개인들은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랐던 것을 좀 차익 실현하는 양상이고,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열심히 코스닥을 순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고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도 받아보면서 해결책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지금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함께 많이 응원 메시지 또 문자 다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를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보내주실수록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상담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상담 신청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도 필요하실 텐데 저희가 그래서 오픈 채팅방 노란통 메신저에 만들어놨습니다. 고수의 관심 종목 검색을 해보시면 오픈 채팅방이 개설돼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투자 노하우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 노란통 메신저에 어떻게 입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노란통 메신저에 초대해 주세요라고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여러분들 초대도 해드리고 정보도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고수 두 분과 늘 함께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의 고수께서 매주 이제 목요일 무료 강연회를 진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주린이를 위한 A to Z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 동안 함께 무료 강연회를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을 검색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무료 강연회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역시 강연회, 이렇게 강연회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문자를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강연회 준비하고 그런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두 분과 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 거리 두기는 2단계로 좀 하향이 됐지만 그래도 저희가 혹시나 모르니까 건강을 위해서 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림막을 좀 설치를 했습니다. 너무 멀게 느끼지 마시고요. 투명하니까 그래도 저희는 늘 가까이 있다는 거. 실용성이 있는데 포스트잇도 붙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가요? 메모도 좀 할까요? 아, 그러게요. 오늘의 종목 이렇게 그렇죠. 써주셔도 되고. 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무료 강연회를 두 분이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매주 진행하실 건지. 지난주, 지난주 계속 이제 금요일날 했었는데 워낙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반응이 좋아가지고 주식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는 재무제표 부분 조금 하고 또 주식을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는데 필요한 이제 기본적인 상식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기는 예측의 영역이다, 대응의 영역이다, 기도의 영역이 여기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주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조금 여러분들 찾아뵙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1시간이라고 써 있지만 저희가 계속 이제 금요일 날 4시 할 때는 2시간이 목표였거든요. 2시간 안에 끝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3시간씩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워낙에 이게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호응이 좋으니까 자꾸 팔딱팔딱 춤을 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매주 이제 목요일 날 고정적으로 좀 하게 됐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주식하는데 좀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무료 강연회 두 분이 진행하는 무료 강연회는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강연회에 참석하고 싶어요, 강연회에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문자를 주시면 두 분께서 아마 연락도 해드리고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또 상황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 일단 코스피가 1% 넘게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 코스닥도 개인들의 매수에 힘을 받아서 상승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김사연 전문가 먼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도 뭐 출렁거렸는데 우리 시장은 그래도 견조하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그런 양상이 나타날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계속 출렁출렁 거리다가 브레이크가 지금 쉽사리 안 잡히고 그러니까요.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죠. 뭐 급등락이 심하다, 변동성이 심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로 미국 증시가 최근에 많이 빠지기만 하고 잠깐 멈추고 또 빠지고 잠깐 멈추는 정도밖에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도 그런 양상은 계속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급등이 나왔다 다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급락이 나왔다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그 흔히 내만여라고 부르는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 증시가 만기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우리 주식하면서 굳이 미국에 이렇게 많이 신경 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손정희 회장의 그 콜옵션 베팅이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 콜옵션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베팅을 했는데 그 만기가 이번 주 금요일에 도래를 합니다. 이제 콜옵션이라는 거는 매수를 했다가 이제 행사가 되지 못하면은 모두 영원으로 전액 손실 처리가 돼버리는데 이제 이 금액이 모두 손실로 날아갈지 아니면은 포지션에 대해서 좀 수정이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갈려지게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손정희 회장 입장에서 물을 타느냐 아니면은 손절을 치느냐 이제 여기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또 시장을 한번 크게 흔들 수도 있고 이 점 때문에 지난주에 일본 증시도 한번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가 흔들린다라면은 우리 증시도 영향을 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고 미국 대선 전에 가장 마지막 뭐 선물 만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선물 자체의 흐름이 롤오버로 넘어갈지 매수세가 넘어가질지 아니면은 전매도만 나오고 롤오버는 없을지 여기서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오늘 우리 증시 상황을 보면요,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들어와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좀 빠지고 있는데 코스피 지금 현재 지수가 2428입니다. 정고점 8월 13일 날 기록했던 2458까지 약 1.05% 정도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은 거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 전기전자 업종들이 강합니다. 이쪽 두 개의 수급이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 전체 수급의 절반이 거의 뭐 이쪽에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오늘 코스피에서 1134억 외국인 순매수 중에 전기전자의 지금 575억 순매수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기관은 우리나라 반도체 중심으로 좀 끌고 가고 있고 일단 우리나라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좀 강세로 끌고 가고 있는데 아마 이 흐름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은근슬쩍 외국인들이 계속 반도체를 사 모았습니다. 네. 이 부분이 뭐 예전에 대형 기술주들이 좀 출렁이기 시작했을 때 반도체들이 꿈틀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가 이번 주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흔들릴 수 있는 부분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그랬던 것처럼 많이 올랐던 카카오, 네이버, 넷마블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받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업종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참고해서 이번 주 시장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을 이번 주에는 뭐 잘 살펴봐야,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미국 시장이 어쨌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미국에서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물 옵션 만기일은 지난주에 잘 넘어가긴 했는데 이번 주에 잘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영재 전문가와 시장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최근 뉴스 중에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신용대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신용대출이 지금 열흘 동안 1조 원이 넘게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신용대출 문제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하반기 그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담보대출이 많이 늘어있는 상태인데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급하게 떨어지면은 이거를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했던 부동산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개인들 수급으로 올라왔던 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뭐 크게 빠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버텨주는 측면도 있고 지금 신용대출을 많이 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많은데 문제는 신용대출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신용대출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 요즘 실업률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취업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실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정규직 같은 경우들은 많이 이제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현실인데 그런 신용대출을 옥죄기 시작하면은 일단 주식 자금이 일단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 이 코로나 국면을 좀 지나가면 나중에 이제 신용대출 갚아 나갈 텐데 지금부터 뭐 얘기는 이제 핀셋 규제라고 하는데 저희 그 정부가 핀셋으로 찝을지 그냥 뭐 일괄적으로 규제할지는 모르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 의지하고 실제 실무는 아주 다른데 그 괴리를 지금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 지금 가장 이제 저희 주식 시장만 봤을 때 위험한 악영향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 신용대출을 어떻게 옥죄 것인가, 실제로 옥죄 것인가도 걱정이고, 옥죄면 어떻게 어쩔 것인가도 걱정이고, 옥죄한다는 뉴스가 실제로 되지 않아도 나왔다는 이유로 자금이 빠져나갈까도 사실 걱정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도 워낙 시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흥분하면서 추격해서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매수 속도는 좀 늦추자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악영향이 많고 불확정성이 있고 그렇다고 시장이 안 가는 것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망 나갈 필요는 없거든요. 잔잔하게 좋은 종목들 위주로 조금 기다리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역시 언제나 강조를 해주시지만 시장에 막 따라가면서 비이성적으로 함께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잘 고른 종목을 가지고 차분차분 차근하게 길게 롱텀을 가지고 투자를 하자라는 의견을 오늘도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셨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그 종목에 얽힌 사연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맞춤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상담 문자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순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도 많은 참여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노란통 메신저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통 메신저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는데요. 여기에 입장하셔서 정보도 함께 얻으시고요. 혹시라도 이 참여하시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채팅방 초대해 주세요라고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초대도 해드리고 함께 정보도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분이 또 가지고 오신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두 분이 픽해 오셨을지 고수의 픽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 오신 종목을 함께 퀴즈로 풀어보고요. 이 종목의 투자 전략도 마지막에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 검색해 주시고 저희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클릭을 해보면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를 클릭해보면 저희가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날 살펴봐야 할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개의 종목이나 올라와 있을까요? 오늘은 5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들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이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재미있게 봤다, 많이 봤다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 응원하는 메시지 두 분을 웃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수에픽 함께 퀴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5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5번입니다. 5번 유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유로 시작하는 6글자짜리의 종목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걸까요? 힌트 좀 주시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좀 잔잔한 종목일 수도 있는 종목을 좀 가져왔어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실컷 금요일 날 이제 수익률을 실컷 자랑을 해놨더니 네. 또 월요일 날 오는 종목을 잔뜩 살려고 노리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 종목들은 재미로 할 수 있을 정도만 생각을 좀 해주십시다. 말씀을 드렸고 추가로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도 따라가지 않아도 수익 낼 수 있는 걸 제가 입증을 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다 설명을 해드렸고 저희가 실제로 추천했던 종목들 수익이 뭐 한 종목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터진 걸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유로 시작하는 6글자의 종목 하느님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탁 매매업과 자기 매매업 선물 중개업 등을 수행하는 증권사입니다. 그러면 증권사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일단 글자는 대충 이제 이미 마치 눈에 보이는 듯한 나온 듯한 느낌이죠. 네. 그리고 채권 위탁 매매 등 채권의 강점이 있고 IB 업무, 인베스트먼트 뱅크 업무를 하는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뭐 워낙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사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그 개 중에서 사실 글자 길이가 이용되는 게 없으니까 맞추시는 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굳이 이제 뭐 힌트를 드린다면은 아까 그 앞에 이제 2글자가 상하고 뒤에 이제 4글자가 하는 일이겠죠. 하는 일인데 앞에 2글자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SES의 얼굴 마담 제가 좋아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따 있는 회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되는 유로 시작한 6글자의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로 시작하는 6글자짜리 종목이고 증권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 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결정적인 힌트 앞에 2글자를 이영지 전문가께서 주셨습니다. 벌써 감이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김사연 전문가께서 좀 더 힌트 주시죠. 네, 일단 뭐 이 회사의 대주주들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 건데 네. 대주주 중에 한 2군데를 좀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기업입니다. 첫 번째는 유땡 기업이고요. 이 유땡의 앞에 오늘 퀴즈 정답이랑 앞에 2글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유땡 기업 상장사기 때문에 찾기는 더 쉬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세종텔레콤도 2대 주주에 올라가 있습니다. 가지고 혹시나 이 종목 들어가서 지분은 한 번 더 검토용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4,000원대에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사실 뭐 이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채권 매매나 IB 업무 쪽에 특화해서 중점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네. 기업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이용해서 주식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이런 수입은 브로커리지 수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보통 이런 데보단 키움이라든가 그런 쪽에 더 훨씬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증권사들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말고 좀 우리가 잘 안 쓰는 회사지만은 그걸 좀 쓴다. 대신에 혹시나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실 겁니다. 선물 중개업도 하는데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증권사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이게 증권사가 아니고 유땡 선물이라는 회사를 이용하지만은 이쪽을 많이 이용하실 테니까 앞에 사실 앞에 2글자는 저는 SES보다는 플라워가 먼저 생각이 났었는데 그 부분도 이름이 같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런 분들이 가수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름을 가진 분들이 그렇습니다. 자, 유로 시작하는 6글자짜리의 증권회사 이름입니다. 최근에 뭐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워낙 주식 투자 많이 하니까
이런 증권사들이 최근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오늘 종목도 잘 갈 수 있을지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떤 건지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이름, 명칭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나는 어떤 증권사 쓴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꼭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 어떤 게 좋더라, 어떤 MTS가 좋다, 이런 게 편하다, 이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 응원하는 메시지라든지 또 고맙다는 이야기라든지 힘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보내주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5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문자 지금부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고수의 픽 1차 힌트는 여기까지 좀 드리겠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하고 있는 중에 2차 힌트도 드릴 테니까요.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함께 종목 상담 이야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곧바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벌써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 꼭 알고 싶으신 것은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사고 싶은 종목, 이거 사도 되나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왜 사셨는지 그런 이유들을 자세하게 보내주실수록 두 분이 여러분들을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여전히 지금도 보내주시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을 해볼 텐데요. 자, 95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유니퀘스트를 매수하신 시청자분인데요. 1,800원에 비중은 10%, 목표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일괄적인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아주기 위해서 네. 아무래도 항상 말씀드리는 자리가 있죠. 전고점 레벨에서 일단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를 좀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많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온라인 강연을 하면서 이제 그때 들으셨던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사실 전고점 레벨에서 미리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매물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물대이기 때문에 거기를 돌파하는지 돌파하지 않는지는 수급의 힘으로 테스트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실현을 일부 해놓고 가는 게 맞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뚫지 못한 자리에서 뚫지 못한 상황에서 전고점을 뚫지 못한 상황에서 뚫을 거라고 확신을 갖는 것도 사실은 너무 예단을 하는 거고 안 뚫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것도 예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에서 우리는 대응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현 구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1,800원대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긴 해요. 그냥 이 정도 가격대인데 나쁘지 않은 가격대고 한번 올라온 다음에 눌림목을 공략하신 건데 오늘 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중간 라인에서 지지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건 맞고 여러분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 레벨 한 12,0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를 잡으시면 큰 무리가 없고 여러분들 목표가도 중요한데 저희도 이제 그 종목을 말씀드린 다음에 목표가랑 손절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건 목표가예요. 얼마까지 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손절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목표가 12,000원도 중요하지만 손절가 9,000원, 121선 인근에서는 좀 잡아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9,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절가도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보시고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퀘스트에 대한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잘 정해드렸습니다. 손절가도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9,000원 라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해 볼 텐데요. 김상현 전문가는 227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2276번님이 영진약품을 1,900원에 20%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뭐 1,900원에 매수를 하고 나서 조금 애매합니다. 언제 사셨는지 좀 결정이 좀 중요한데 일단 사고 나서 수익권이 갔다가 빠진 건지 아니면 하락하는 도중에 매수하신 건지는 좀 불분명합니다만
이 종목은 사실상 손절가가 얼마였냐면은 10,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지난주 금요일에는 사실 손절매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종목인데 현재 구간은 손절을 하지 않고 기다리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사실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뭐 예상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직접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래도 지난번 21선 정도에서는 그래도 한 21선 한 60일선 정도에서 반등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은 매수가 대비해서 한 7,800원에서 8,500원까지 손실을 좀 감내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이 부분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다려볼 수 있겠지만요. 여기서도 분명히 반등이 나온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 줄여두고 지켜보신다라든지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제랑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랑 오늘까지 해가지고 10,000원을 크게 이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부로 해서 당장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설이 틀린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하락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하락부터는 이제 내가 손절매 타임이 한 박자 늦었지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심정으로 매도를 선택하시는 편이어서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든 두 번째 시나리오든 지금부터 당장 반등한다 급등한다라는 기다리면 무조건 19,000원 이상 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시나리오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주식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투자하시는 그 사람마다 그 성향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손실 부분을 좀 감안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현재라도 비중을 줄여두고 대응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내가 큰 비중으로 어떻게 내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내 삶을 지지하고 줄 정도는 아니니까 한번 기다려보겠다 하실 분들은 기다려셔도 되겠지만은 원론적으로 저는 비중을 줄이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진약품에 대한 해법까지 김상현 전문가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요. 1472번님입니다. 알서포트를 매수하셨습니다. 19,000원에 비중이 20%다라고 하셨는데 자 알서포트 요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알서포트가 지금 가격이 16,650원 좀 내려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중 20%면은 이런 종목의 비중 20%면 정말 인심 넉넉하게 담으신 겁니다. 이런 종목이 20%씩 그러니까 단기로 한 5%, 10% 정도 넣고 조금 단타 친다는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 코로나가 퍼지면서 원격 근무하면서 재택근무가 좀 활성화되니까 관련된 수혜주라고 분류되는 종목이고 실제로 올해 반기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그만큼 주가도 왔어요.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상승의 거래량이 터지는 상승 구간에 들어가면 더 갈지 안 갈지는 일단 수급의 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사놓고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게 좀 안 좋다, 이거 너무 고점에 들어가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다음 주나 또 코로나 퍼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코로나가 퍼지기만 기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기도의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어쨌든 간 사면 안 되는 구간. 제가 지금 2주째 2주 넘게죠. 눌림목이 들어가도 수익 낼 수 있다는 걸 입증해드렸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들어가셨으면 본인의 돈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수익 내려고 들어가시면 빨리 손실보 각오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일단은 21선 인근에 지금 자리에 딱 와 있는데 요 구간이 무너지면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지금 16,700원이니까 15,500원까지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에 시가 정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고 15,5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은 일단 11,000원까지도 열려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갑자기 추석 인근 또는 추석 때 코로나가 갑자기 급하게 퍼지거나 이제 2.5단계, 2단계로 줄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코로나 급하게 퍼지면 또 다른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저렴한 가격대에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남은 비중을 더 팔릴 수도 있으니까 본다 정도의 개념이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손실을 끌어온 상태에서 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그런 뉴스들은 사실 뉴스 이전에 미리 기다렸던 분들의 몫이다라는 측면에서 손절가 15,500원 정도 짧게 잡고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서포트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상현 전문가 상담해 볼 텐데요. 0308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대한광통신을 매수하셨다네요. 4,400원의 비중이 좀 많으신데 50% 이거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에 대한광통신이 약간 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잔잔한 부분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이 회사에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점이 나중에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보통 저희한테 종목 상담 오는 문자들 다 보면은 변동성이 막 커져 있고 막 급등해져 있고 막 한참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9월 8일 날 막 26%까지만 급등을 했다가 네. 4,500원 정도에서 상승이 멈췄고 그 뒤로도 하루 이틀 3일 지금 4일째 4,500원, 4,300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 부분을 지지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을 노리고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 상승이 안 나오고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수 이유 자체가 틀려진 거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종목은 대응 방법이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서는 단타 구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오자마자 바로 한 4, 5% 수익 내고 그냥 나오는 것이 단타고요. 여기서 수익이 안 나오고 바로 빠진다. 특히 오늘 지금 5일선 못 지켜주고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고 오늘 내일 부진하다 싶으면은 곧바로 손절매해야 되는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오니까 이 종목 지금 4,400원 매수가 비중 50%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광통신까지 함께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상담을 신청하고 계신데요. 상담하고 있는 중에 잠시 저희 아까 고수에픽 2차 힌트, 두 번째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시작하는 6글자짜리의 종목이고 증권회사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아직 감이 잘 안 오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힌트를 좀만 드릴까요? 사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지는 않는 쪽일 거예요. 많이 네. 쓰지는 않는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제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6글자입니다. 증권사니까 뒤에 두 글자는 뭐 이미 뭐 거의 뭐 그 컨트롤 C, 컨트롤 V가 있겠죠. 있을 것이고 앞에 두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수들의 이름도 있고 네. 또 생각나는 게 바이올린 하시는 분도 이렇게 이름을 박 선생님께서도 이런 이름을 쓰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도 이제 이런 이름을 쓰셨고 그게 이제 앞에 두 글자는 어렵지 않고 그럼 가운데 통상은 이제 무슨 이제 하는 일 나오니까 뭐 키움 주권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6글자가 되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가운데 두 글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IB 쪽 인베스트먼트 쪽이 가장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충분히 6글자를 맞출 수 있는 오늘의 종목이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 회사 사실 저도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옛날에 이 회사가 제 기억으로는 상장했던 날도 아닌데 서버가 한번 터진 적이 작년 한 이맘때쯤 된 것 같은데 네. 그랬던 저도 이제 기억도 좀 있고 또 이제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이 쓰는 그 증권사 어플 중에서 많이 이제 버벅거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카카오 게임 이제 상장했던 관련됐던 그쪽 회사들 좀 버벅된다는 이제 컴플레인들 좀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셔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서버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난 또 어떤 뭐 MTS나 HTS가 어떤이 좋더라 이런 것들도 네. 같이 보내주시면은 저희도 한번 참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로 시작하는 6글자짜리의 종목인데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회사인지는 대충 감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한번 특별하게 어떤 회사의 MTS가 좋은지 한번 개인 투자자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그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걸 써서 우리가 거래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 사용해 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게 별로더라 이런 이야기도 좋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정답과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이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TS나 HTS 좋은 것들 한번 이야기도 해주시고 두 분의 전문가께 응원하는 메시지 즐겁게 해주실 수 있는 메시지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더 높아진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문자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힌트까지 이렇게 저희가 드렸고요. 이제 상담도 계속 이어가 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빠르게 상담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김상현 전문가가 상담해 볼 텐데요. 7249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두산 솔루스 매수하셨고 46,000원에 10%를 매수하셨는데 장기 투자를 만약에 이걸로 하면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라고 특이하게 기간을 물어보십니다. 일단 질문을 거꾸로 돌려보면요.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내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돼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매수를 워낙 고점에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장기 투자는 변동성이 없을 때 해야 되는 게 장기 투자예요. 그래서 두산 솔루스 46,000원 매수가였으면은 그쪽은 단기 투자를 해야 될 구간에서 단기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 관련된 이슈 때문에 계속 올라오기도 하고 또 잠깐 빠지기도 하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 매각되고 두산 관련돼서 뭐 다들 구조조정 진행되고 있고, 두산도 이제 거의 뭐 두산 인프라코어 것만 마무리되면 거의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분위기인데, 과연 이 두산이 구조조정 마무리가 되었을 때 두산 솔루스의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이벤트 소멸 쪽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두산 솔루스 말고 두산 그룹이라는 걸 보면은 전반적으로 앞에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구조조정 때문에 많이 급등도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벤트 소멸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정보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자는요, 뭐 차트를 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그래도 살아 있을 때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빨리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장기 이평선이랑 어느 정도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장기 이평선이 한 38,000원이나 36,000원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분을 지지를 가지고 반등이 나오면은 그래도 장기로 내 매수가까지는 기다려볼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장기적으로 물리게 되는 종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물려서 정말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는 무조건 손실을 안 보고 매도를 하고 싶다. 그동안 다른 종목 매매 못하고 내가 이 종목에 돈이 묶여도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요. 그 부분이 아니다. 나는 이거를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다른 종목에 투자할 돈은 빨리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손절가 4만 원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산 솔루스에 대한 해법까지 김상현 전문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 상담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8755번님께서 주신 문자.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을 41,100원에 30%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계속 악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계속 악재라기보다는 이제 니콜라 관련해서 기술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문이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개파락을 조금 했다가 다시 이제 양봉을 내주는 자리인데, 차트를 보시면 이게 어떻게 해서 계속 악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만큼 이마에 올라왔는데 계속 악재가 나왔으면은 이게 아니라 반대겠죠. 이렇게 땅으로 파고 들어갔겠죠. 사실은 그린 뉴딜 이슈에 니콜라 이슈에 GM하고 최근에 협업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세가 터질 만큼 다 터지고, 물론 더 털 수도 있겠죠. 더 털 수도 있는데, 결과론적은 참 이렇게 여담이죠. 저희도 사실은 최근에는 한 2주 동안은 안 했지만 2주 정말도 하나 관련된 종목들을 정말 많이 했었죠. 네. 저희가 뭐 야구 얘기를 거의 한 일주일 내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관련됐던 하나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고, 이 종목도 뭐 워낙에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름이 중요한 겁니까? 옛날에 하나 케미칼의 시절에서 볼 수 없는 시세가 장명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4만 원대 사신 분은 사실 좋은 자리냐고 보면은 이 구간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인데, 이 구간에 들어가셨으면 사실은 단기 매매에 적합한 구간이었던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신 것보다는 5일선 타고 가는 자리에서 5일선을 타고 가면 시세를 올라타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시세이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다가 잠깐 말이 쉬면 일단 내려오고 단기적으로 먹고 빠지는 게 맞아요. 그러려면은 원래는 오늘이 아니라 전에 금요일날 5일선을 깨졌을 때 한번 일부라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원래 맞는 포지션이에요. 거기다가 달리는 말을 타고 올라가시는데 비중 30%도 너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이지만은 과연 결과적으로 수익 보고 지금 와서 악재가 있다라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도 사실 투자하시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악재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너무 많은 호재 때문에 올라올 만큼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정리를 하지 마시고 어차피 5일선은 깨졌으니까
한 11선 인근 이 자리가 안 깨지면 추가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44,800원이 현재가인데 한 43,000원에서 42,500원까지만 좀 보시고 거기까지만 가도 어느 정도 수익권이 있으니까 어쨌든 단기로 볼 수 있는 자리에 들어오셨다는 측면에서 손절가 한 43,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그 자리가 깨지지 않고 11선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가지고 시세를 타워가면 조금 더 보시고 만약에 깨지지 않는다고 치면 정고점 레벨 한 4만 원대 후반에서 5만 원 인근이 목표가가 되겠죠. 그 정도 보시고 그 이상을 뚫고 가는 거는 일부 차익션 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셔라. 지금 악재 때문에 뭐 큰 악재 때문에 시세가 뭐 부러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좋은 가격에 못 사셨으니까 수익 확보해 놓은 게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지금 심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매수 가격도 높기도 높고 비중도 많기도 많으니 수익이 확보됐던 수익이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눈을 가리고 있다는 측면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가, 목표가 잘 지켜서 대응을 좀 해보셔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에 대한 손절가, 목표가 이영재 전문가가 딱 정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도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4007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CJ를 매수하셨다고 하네요. CJ를 83,100원에 15%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자, 전략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최근에 뭐 CJ가 주가가 뭐 워낙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매수가 83,100원이면은 최근에 매수하셨고 지금 흐름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어갔을 때 일단 그래도 조금은 들어가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래도 비중 15%가 이제 시청자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중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투자 금액에 따라 좀 달리겠지만은 그래도 뭐 CJ랑 그룹 지금부터는 그래도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한번 들어가 볼 수는 있는 상황이지 않나. 진짜 저는 일단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지주회사는 별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CJ라는 그룹사 안에 엄청나게 많은 계열사가 있죠. 이 계열사 중에서 어떤 건 좋고 어떤 게 안 좋은지 전부 다 분간해서 투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일이기 때문에 뭐 업황 이런 것들보다는 지주회사는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니까 좀 그래도 절대 쉬운 종목이 아니다라는 점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배당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회사도 이익도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적자 회사처럼 막 계속 종목 주가가 계속 빠질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보유 가능하다. 그다음에 목표가는 잡는다라고 하면 한 10만 원부터 12만 5천 원까지 가능하니까 대신에 비중은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만약에 내가 투자 금액이 좀 크다라고 하시면 매수가 이상에서 잠깐 정리했다가 조금씩 나눠서 분할하시는 걸로 매매 다시 시작하셔도 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J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좀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시고 길게 보면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 목표가를 정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좋은 수익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이영재 전문가 또 상담해 볼 텐데요. 4547번님께서 넷마블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뜨거웠던 넷마블 11만 8천 원에 30% 가지고 있는데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이 최근에 20만 원을 딱 터치하고 다시 조금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넷마블 11만 원대면은 조금 더 볼 구석이 있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추세를 볼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정리하지 마시고 차트한 뭐 좀 대신 최근에 물론 뭐 이슈들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뭐 언택트 관련된 이슈도 나왔고 빅히트 관련된 이슈도 나왔고 다 이슈들이 나왔는데 일단 거기다 가장 큰 문제는 상승 3파동이 다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추세선 21선이 무너지기 전까지 한 요 정도 지금 현재 한 16만 8천, 17만 원 정도 가격대인데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계속 따라 올라올 거예요. 따라 올라오면은 따라 올라오고 주가가 내려오고 어느 순간 이게 맞닿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이 자리를 깨는지 아니면 지지가 받는지 확인을 해보고 대응하셔도 늦잖아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좋으시니까. 그래서 만약에 요 정도 가격대에서 깨졌다 그러면은 가지고 계시는 거에 최소한 절반 이상은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2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셔라.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구간 보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21선 인근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넷마블에 대한 해법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있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고수의 픽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시작하는 6글자짜리 종목 어떤 걸까요? 오늘 종목 유진투자증권이고요. 네. 일단 가격 자료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매수가 오늘 저희가 식초가 잡아왔는데 3,955원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중간 힌트를 드린 이후부터 지금 시세가 움직였어요. 한 2, 3%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네. 보시면 이 시간대가 11시 10분이니까 중간 힌트 이후에 좀 움직였기 때문에 한 종가쯤까지 좀 보세요. 이제 좀 사셨던 분들이 이제 종가쯤 되면은 조금 이제 어느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보시고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7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유진투자증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답은 5번 유진투자증권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을 몇 개 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먼저 6632번님께서 오늘 U자로 시작하는 증권사라고 하니까 유한타증권 우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우선주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에 어거지로 넣어주셨는데 아쉽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었고요. 자, 그런 다음 또 오늘 저희가 HTS나 MTS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이 오신 분이 있어요. 5780번님. 5780번님이 유진투자증권 주셨고 모바일 증권 나무 앱을 쓰고 계신다고 하네요. 수수료 저렴해요. 현재까지 불편이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참 써본 계좌가 적이 없죠. 7개 정도 되는데 저쪽 농협 건데 제가 아직 저걸 안 써봤어요. 안 써봤기 네. 때문에 평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일단 자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 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 다음 분은 어떤 걸 볼까요? 이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015번님. 정답 문자 처음 보내봐요. 떨리네요. 혹시 유성 TNS가 아닐까 조심스레 말씀드려봅니다. 조심스럽게 틀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자신 있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하나 보내주시고 또 있는 것 같다 하면 하나 더 보내주셔도 되죠. 그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여러 가지를 보내주셔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쓰셔도 된다는 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4050번님이 MC님 말씀 중 또 정답 얘기하실까 봐요. 마지막에 정답 얘기하실까 봐 꿀잼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정답을 유출하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또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의 실수를 가지고 우리가 또 손가락질 하는 맛이 있거든요. 그날 얼굴이 빨개졌다는 그럼요. 소문이 있었는데 그 맛이 있죠 또. 네, 다음에 이영재 전문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한번 실수해봐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5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 받으셔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꼭 챙겨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매주 목요일에 주린이를 위한 투자를 위한 무료 강연에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 참여 신청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또 좋은 정보, 재밌는 이야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